내가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나 단 한 번만이라도 이생은 혼례 첫날 밤 조심스럽게 아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켜온 마음 내가 평생 아끼고 지키겠소. 금강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안동과 예천 사이의 고요한 산자락 아래에는 새 고을의 이름난 명문가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이씨 가문은 학문과 청렴으로 명성이 높았고 그 집의 외아들 이생은 어려서부터 문제가 출중하여 장차 국문을 맡을 기둥감이라 불렸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생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지요. 스승도 그의 총명함을 아꼈으나 마음이 늘 먼 데를 바라보는 듯하니 세속의 일에 쉽게 끌리지 않을 것이라 하여 염려를 하기도 했지요. 그런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로 스러지고 마을 어귀에 걸린 실안개가 점점 두터워지며 등불이 하나둘 켜질 무렵 이생은 심부름하러 나간 길에서 담장 너머로 떨어지는 매화 그림자 하나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가늘고 고운 여인의 손, 그리고 살며시 흩날리는 분홍 치마의 자락이 함께 어른거렸지요. 순간 바람이 매화 향을 실어보내오고 그 향기 사이로 들려온 가느다란 숨결이 이생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답니다. 저 담 안에는 누가 살고 있소? 그는 홀린 듯 다가갔으나 담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생은 매일 저녁 어둑한 길을 거닐며 그 꽃 그림자를 떠올렸고 이내 그 그림자의 주인공이 화영 아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화영은 고상하고 얌전한 성품으로 유명했으나 병약한 어머니를 돌보느라 바깥 발걸음이 드물어 더욱 신비롭게 회자되던 규수였습니다. 그때부터였지요. 이생의 마음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도 모르게 담장 앞을 서성이며 그저 흔들리는 등불 사이에서 비치는 그녀의 그림자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만큼 말이지요. 그 풋풋하면서도 간절한 첫 감정은 이생조차 눈치채지 못한 사이 이미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생의 어머니가 혼사 이야기를 꺼냈지요. 이웃 화씨댁 아씨가 단정하고 예의 바르다 하더구나. 매파를 불러 한번 알아보려 한다. 이생은 마음속으로 번쩍 놀랐지만 바로 승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뜻이 그러하시니 따르겠나이다. 하고만 말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매파였습니다. 매파는 두 집안을 오가며 소문을 조금씩 왜곡하였고 심지어는 화영 아씨에게 이미 마음 준 사내가 있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흘렸다지요. 이생은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약속한 연이 있다면 내가 감히 넘볼 수 없지. 한밤중 이생은 담장 앞에서 홀로 앉아 속으로 한참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돌아갈 수만은 없었지요.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담 안쪽에서는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홀린 듯 그는 담을 살짝 뛰어넘어 버렸답니다. 그 안은 생각보다 적막하였고 매화 향이 더 깊었습니다. 그 향을 따라가니 아씨의 방 창호 틈새로 희미한 등불과 잠든 듯한 그림자가 보였지요. 이생은 문 밖에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나 단 한 번만이라도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조금 밀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화영 아씨가 고운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고 방 한쪽 책상 위에는 아씨가 늘 간직한다는 붉은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지요. 그 주머니에는 신부가 혼례 전까지 지닌다는 순결의 상징, 은장도와 비녀가 들어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생은 손끝을 떨며 그 주머니를 집어들었지만 잠든 아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만 가슴에 품은 채
담장 밖으로 도망치듯 뛰어나왔답니다. 그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가 마음준이는 과연 누구인가 사실을 알고 싶었다는 절박함이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 행동이 두 사람의 운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하였답니다. 이생은 비단 주머니를 품고 돌아온 뒤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아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은 더 깊어졌지만 남의 집 방에 몰래 들어갔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생은 꿈을 꾸었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매화향이 풍겨오고 그 향기 속에서 흰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지요. 여인은 눈부시게 고왔으나 그 형체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어찌 이리 어지럽혀 놓았소. 여인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나무라는 듯 들렸지요. 이생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진심을 알고 싶었을 뿐이요. 그러자 여인은 안개 속에서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면 훔친 것을 돌리시오. 그리고 그대가 잃은 것도 곧 알게 될 것이오. 그 순간 안개가 사라지며 붉은 비단 주머니가 공중에서 천천히 풀리듯 열렸고 내부에서 반짝이는 비녀가 바람을 타고 흔들렸습니다. 그 장면이 실제인지 꿈속 풍경인지 모를 만큼 생생했지요. 이생은 소스라치게 깨어났지만 손에 꼭 쥐고 있던 비단 주머니는 조금도 풀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으나 그날부터 이생은 집 안 곳곳에서 매화 향이 스며드는 듯한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부터 화씨 집안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서린다며 화영 아씨를 지키는 조상 여인의 혼이 있다 속삭여왔습니다. 그 집안 여자들은 몸가짐이 곱고 청초한 대신 조상의 여기가 어린 아씨들을 보살핀다더라. 이생은 그 말을 떠올리며 자신이 혹시 그 영의 경고를 받은 것은 아닌지 떨렸지요. 그러나 그는 물건을 돌려주러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씨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간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계속 그녀를 찾아가도록 밀어대고 있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생의 마음속 죄의식과 그리움은 서로 뒤엉켜 점점 더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며칠 뒤 이생은 결국 마음을 다잡고 화씨댁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간 순간 담안에서 들려온 아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지요. 어머니, 그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나이다. 혼례전에 잃어버리면 불길하다는 그 물건을 제가 잃어버린 게 맞는지 아니면. 아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방문이 열린 듯도 하였고 꿈인지 사람 그림자 같은 것도 본 듯한데. 이생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씨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깨닫자 가슴이 죄어드는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안개가 걷히고 대신 옛 시절의 혼례 장면이 펼쳐졌지요. 붉은 혼례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고 그 앞에서 갓을 쓴 신랑이 서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 신랑의 얼굴은 바로 자신이었고 신부의 얼굴은 화영 아씨였습니다. 그러나 혼례가 시작되려는 순간 둘 사이에 검은 그림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 혼례상을 뒤엎어버렸지요. 너희는 다시 맺히지 못한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원한이 응축된 듯한 기운이었답니다. 그 순간 꿈속 아씨가 이생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전생에 그대를 지키지 못하였소. 이번 생만은 오해하지 말아주오.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며 이생은 잠에서 깨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도망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씨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물건도 돌려드리리라. 이생의 손에는 다시 붉은 비단 주머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전생과 현생을 잇는 기묘한 인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들고
화씨 댁을 찾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가 들고 온 물건을 보자 놀라며 방으로 안내했지요. 아 씨는 병약한 어머니 간호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으나 그 눈동자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생이 문 앞에서 머뭇거리자 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로 그대였습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지요. 이생은 머리를 깊이 숙이고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씨를 함부로 대하려는 마음은 단 한 번도 없었소. 그저 그대에게 마음 준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어리석음이요. 그러자 화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마음 준 이는 다른 사내가 아니었고 바로 그대였사옵니다. 그 말에 이생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아 씨는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며칠 전 담장 밖에서 그대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을 우연히 보았사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도 담장 밖을 향하였지요. 오해는 그렇게 단숨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 씨는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듯 말했지요. 그 비단 주머니 잃어버린 줄 알고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지켜주었다면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옵니다. 이생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이 아 씨에게 상처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생과 화영은 그날 이후 서로의 마음을 굳건히 확인했습니다. 이생의 어머니도 화씨 댁의 반듯한 가풍과 화영의 곱고 정숙한 심성을 마음에 들어하며 혼사를 서둘러 허락했지요.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은 전생에 이미 인연이 이어졌던 것이야 하며 입을 모았답니다. 붉은 천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길고 긴 오해와 기다림을 지나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다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이생은 혼례 첫날 밤 조심스럽게 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켜온 마음 내가 평생 아끼고 지키겠소. 화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족하옵니다. 저는 그대만을 기다렸사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백년해로하며 각자 지켜온 마음을 서로에게 건넸고 그 마음은 새벽 매화 향처럼 오랫동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사랑이란 손끝에 닿지 않아도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